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뜰입니다. 컨버그의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12장 N사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 N사례를 통해서 정신증적인 내사 과정이라든지 투사적 동일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정체성 상실이 어떻게 겪게 되어지고 어떤 증상으로 나오는지, 이 정체성 상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가하고 이 N이라는 여자분 계속 더 깊은 상담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이 여자분이 말하는 주관적인 경험들에 이 분석가가 공감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접촉이 잘 안 되고 혼란감만 증가되고, 또 심지어는 이 분석가는 자신의 생각 자체가 이렇게 마비되는 것 같다는 이런 역전의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일치적 동일시를 느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분석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여자분이 분석가가 제시한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시사항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경직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시사항은 이 병원 자체 내에서 이제 정신증적인 환자들이 많이 치료돼서 사회로 복귀할 때 제시하는, 권유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었지, 그것은 명령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 그걸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경직되게 사고하면서, 이 여자분은 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분석가의 의지에 따라 자신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의 생각과 그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분석가 생각이 마음에 안 들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은 그대로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자신은 그 말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병리가 있다는 증거지요. 자, 이 여자분은요, 자신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가에게 투사하는 동시에 자신과 그 분석가 자신을 하나의 정신적 단위로 경험한 거예요.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르다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라고, 이런 하나의 정신적 단위로 경험했기 때문에 분석가의 생각은 바로 내 생각인 거예요. 분석가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 바로 내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이것을, 서로 다른 단위라는 것을 경험해내지는 못했고 하나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자, 요게 분석가의 이러한 현상들이요, 정신증적인 동일시를 특징 짓는 투사적 동일시와 정신증적 내사 과정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분석가는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이건 이제 치료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 다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치료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담 중에서 이 여자분이 느끼는 주된 공포가 뭐냐면, 이 여자 계속 공포스럽고 불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주된 공포가 뭐냐면, 여기에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분석가의 생각과 소망들이 자기 자신 그 정신의 영역 안으로 침범하는 것이라는 거,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렇게 사실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연히 무섭고 두렵겠지요. 자, 이런 공포에 대해서 이 정신증적 단위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 분석가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침범해 들어온다는,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나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포를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가가 언어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직면시키고 해석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컨버그의 설명이 옳은 것다, 네 말이 맞다 이러면서 이 여자가 긍정하고 그 해석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분석가가 상담 중에요, 이 너하고 나하고 인식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거 계속 지적을 해줬죠. 근데 이 여자분이 나중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너는 주체적으로 너고 나는 주체적으로 나라는 이 서로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그거는 바로 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 준다는 것은 주체적인 나가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안심이 되지요. 완전히 내가 먹힌 존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걸 이제 인정을 해주고 분리를 시켜주니까, 이 여자는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그렇게 말해준 게 정말 다행이었다고, 이렇게 이 여자분이 이제 서서히 생각하고 이 분석가의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치료가 서서히 되어져 갑니다. 자신에게 이제 위로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분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납득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 요것을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서로 점점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깊이 탐색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자분 또다시 이제 병리가 또 올라와요. 어떡하냐면, 이 여자분은요, 분석가가 전에 말했던 것을 마치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말하고요, 또 자신이 말했던 것들을 분석가가
반복했다고. 분석가 네가 내가 말한 거고 똑같은 걸 말을 했다고. 나와 너 사이, 나와 분석가 사이에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스러워하는 모습을 또다시 나타내요. 이렇게 이제 그 여자분 자신하고 분석가를 혼동하는 현상은 이게 대뇌적인 정신증적인 내사와 투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결과로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회귀가 깊어질수록 점점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자분 치료해 나가야 될, 해결해야 될 주된 과제는 뭐냐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다는 거.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 요 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불안하고 혼란스럽지만 요거 구별해내는 것들이 이게 언어적으로 해석해주는 것들이 분석가가 해석해주는 것들이 이 여자분을 이제 생각을 구별해낼 수 있는 분리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치료 기법 중에 하나겠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한테 계속 분석가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틀리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계속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이제 서서히 분리가 되어지면서 치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가 좀 더 깊어질수록 문제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또다시 도출되어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어느 날 분석을 하는데 분석가가 굉장히 졸린 거예요. 아주 너무 깊은 졸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석가가. 왜 그런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 내가 이 여자분하고 이런 어떤 오이디푸스적인 감정, 성애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한 방어로 내가 이렇게 졸음으로 도피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자분도요. 이 졸음에 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분석가가 여자분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도 분석가의 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끝없는 공허감 이걸 직면하기보다는 차라리 잠이 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나도 그렇게 거기 졸음으로 도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분석가는요 이 여자분이 느끼는 공허감에 동의하면서 이 여자분이 공허감을 느끼기 싫어서 졸음으로 도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공허감이 뭔지에 대해서 이 분석가가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 느낌이 길을 잃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자분이 그렇다고 동의를 했어요. 좀 더 깊은 감정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요런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길을 잃고 버림받은 느낌, 공허함 요 느낌이 어떤 거냐면 아무런 연속성의 감각도 없이 자신이 다양한 경험들을 살고 있는 개인이라는 느낌도 없이 내가 어떤 다양한 경험을 살고 있다는 개인이라는 느낌도 없이 그냥 하나의 정서적 반응에서 다른 정서적 반응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딱딱 떨어져 넘어가는 분열되어져 있는 그런 느낌 뭔가 텅 빈 느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세계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분석가는 이 여자분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주도권도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 이것을 이제 경험하는 것을 이제 해석해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N이 자기 자신 자아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N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고요 돌볼 수도 없었고요 자신이 어떤 특정한 순간에 경험한 것들을 묘사할 수는 있었지만 이 모든 경험들을 엮어낼 수 있는 통합해낼 수 있는 중심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여자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가슴 안에 마음 가운데 텅 빈 것 같은 공허감 이 내 다양한 경험들을 하나로 엮어내 줄 수 있는 통합해낼 수 있는 중심적인 요소가 없는 것 이 어떤 소망도 없는 이 텅 빔에 대해서 이 여자분이 이제 경험해내기 시작하면서 이걸로 이제 분석가가 해석해 주거든요. 자, 분석가가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느낌은 마치 N의 내면에 N을 이 여자분을 돌봐주거나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낯선 고요함 속에서 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무섭잖아요. 버림받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홀로 있는 느낌이잖아요. 아무도 없이 나의 경험의 세계를 돌봐줄 수 있는 중심된 요소가 없이 홀로 있는 텅 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이 공허감이 이렇게 이제 해석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애는요 과거에는 이런 공허감에 대해서 불안감조차 느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분석가가 함께 해주면서 해석을 해주니까 이 여자가 이해받는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그 경험의 세계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치료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 나의 경험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중심적인 경험들이 없는 것 같은 이 공허함, 텅 빔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게 정체성 상실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분석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난지, 내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정체감 상실의 상태가 이런 텅 빈 상태, 아무도 없는 이 상태, 뭔지 모르는 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가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이 텅 빔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텅 빔이 있으면, 정신증적인 상태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 텅 빈 공간을 어떻게든 메워야 되잖아요. 너무 이 경험을 안 하고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융합 경험들을 통해서 마구잡이 융합하는 것, 타인의 것을 내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융합하고 내 건지 네 건지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융합한 채로 혼란스러운 상태로 이 경험들을 갖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 텅 빔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구별이 없는 상태에서. 요게 이제 정체성 상실의 상태. 이렇게 정신증적인 내사 과정, 융합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지 못한 채로 이렇게 정신증적인 상실의 상태, 이렇게 해서 이런 정체성 상실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컴버그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정신증적 동일시가 고통스러워 통합된 자기 경험의 부재, 나의 경험, 자기담의 경험의 부재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여자분은요, 분석가가 함께 해주는 가운데서 서서히 이 고통스러운 공허감의 경험들을 수용하면서 경험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정신증적인 융합, 내 생각 마구 잡아 들어와서 분리하지 않은 채로 가득 채우려고 했다며, 이제는 서서히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내면적인 혼란을 수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분석가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조금은 이것에 대해서 다행함을 느끼지만 조금 더 외로움도 느끼면서 이 여자가 서서히 치료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정신증적인 상실이 정체성 상실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